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즐겁고 행복한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일본의 보복 사태는 순전히 문재인 깡통 정권의 반일 파퓰리즘과 무능 때문입니다. 이 정권은 사태의 위기 관리에서도 완벽한 무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능력뿐만 아닙니다. 정신이 어디에 팔렸는지 조국 민정수석은 여당의 국회의원들에게 자신의 의혹에 관한 해명서를 텔레그램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법무장관으로 지명되기도 전인데 법무장관 후보자 행세를 한 것입니다. 법사위원들과 일부 여당 의원들이 자신이 논문 표절 의혹, 그리고 자녀의 학교 폭력 개인 문제, 또 어머니와 부인의 이런 학원, 사학 재벌, 이런 의혹 문제, 이런 것에 관해서 의문을 제기하자 답변하는 형식으로 텔레그램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일을 할 때입니까? 우선 첫째는 자신이 법무장관으로 지명되지도 않았고, 그런 의혹들은 만약에 법무장관으로 지명이 되면 인사청문회에 대비해서 서면 답변을 하거나 아니면 청문회에서 해명을 하면 될 일입니다. 두 번째,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민정을 살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본의 보복 사태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민심, 기업인들의 사정, 이런 것들에 관한 민정을 잘 수집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으로 하여금 빨리 조속히 정신 차려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도록 건의를 해야 되는 임무가 민정수석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밥에만 정신이 팔려서 저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나이가 어리지만 나경원 원내대표와 서울대학교 법대 같은 학번이라고 합니다. 당시 별명이 나경원 원내대표에 따르면 입 큰 개구리였다고 합니다. 입 큰 개구리 조국이 지금 성급한 개구리가 돼서 팔짝팔짝 뛰고 있습니다. 이 성급한 개구리, 입 큰 개구리 수준이 지금 정권의 위기 관리 수준입니다. 제가 옆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얼마나 무능한 정권이 일을 잘못 처리하고 있는가. 첫 번째, 일본이 요구하는 중재위원회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르면 양국 간에 분쟁이 생길 때는 양국이 협의하거나 아니면 제3국이 개입하는 중재위원회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쪽이 이를 거부하면 중재위가 만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분쟁 해결 조항은 물론 강제성이 없습니다. 한쪽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베가 요구하는 이 중재위원회를 왜 거부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이 논리와 명분이 다 달리기 때문입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서 징용 노동자들에 대한 청구권 요청, 배상은 모두 다 해결됐다라고 하는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협정의 정신을 문재인이 깨버렸기 때문에 논리와 명분에서 달리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를 우대국가로 대접할 수 없다라고 하는 아베 총리의 공세에 반격할 수 있는 대응 논리가 없기 때문에 문재인이 여기에 응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응하느냐 여부냐의 결정을 최종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날짜가 오는 18일입니다. 만약에 18일까지 중재위원회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일본이 보복 조치를 강화하거나 아니면 제2, 제3의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명분을 주게 됩니다. 저는 이 중재위 제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과 지금 대한민국의 체면이 깎이는 일이지만 그러나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받아서 제3국으로 하여금 이 문제를 결정하게 한다면 한국으로서는 탈출구도 생긴 것입니다. 두 번째, 확전의 대책이 있는가?
일본이 뚜렷한 근거 없이 아베와 또 자민당 간사장 아베의 측근이 이른바 그 에칭가스 불화수소라고 하는 일본이 수출을 규제하고 있는 3대 보복 조치 하나, 이것에 관해서 이것이 화학물질이 북한에게 넘어갈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아베의 논리인 즉슨 한일 청구권 협정에 관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대북 규제에 관한 이런 약속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 화학물질은 안보상으로 대단히 중요한 물질이다 때문에 이런 식의 논리까지 수출 규제에 연결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베는 확전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베의 마음속에는 확전입니다. 대충 끝내지 않겠다. 21일 참여한 선거에서 승리하든 패하든 대충 끝내지 않고 확전을 통해서 이번 기회에 완전히 한국의 본때를 보이겠다. 이런 작심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확전에 우리가 맞대응으로 해서 말려들게 된다면 한국은 더 많은 피해를 얻을 것이며 이 문재인 정권 때문에 기업과 국민은 앞으로 엄청난 체면 손상을 겪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확전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세 번째, 대통령이 기업인들을 만나고 김상조 정책실장이 기업인들을 만나고 이런다고 해서 무슨 대책이 나옵니까? 이 정권의 면피쇼지. 기업인들을 만나서 뭐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뭐 기업인들과 같이 대책을 협의하고 아니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일은 정권이 저질러 놓고 피해는 기업인들이 온전히 겪고 있는데 기업 자체에 대책이 없는데 무슨 정권의 대책이 있습니까? 무슨 대책을 논의합니까? 완전히 이거 문재인의 면피쇼입니다. 네 번째, 문재인은 최근에 지난 6월 이 판문점 완전 6월 말 판문점 쇼를 벌여주는 데에 마쿠에서 상당히 기여를 했습니다. 물론 이 미국과 북한 간의 이 짜고 치는 이런 사전에 치밀한 기획에 따라서 연출된 쇼이지만 문재인이 가서 문재인 일종의 바람잡이 역할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에게 땡큐 고맙다는 말을 연발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런 트럼프에게 내년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트럼프가 판단하는 판문점 쇼가 벌어지는 데 나름대로 기여를 해놨으면 아니 그러면 이렇게 나라가 어려울 때 트럼프나 미국의 폼페이오 미국 정권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한일 간의 다이렉트로 풀기에는 너무나 이것이 꼬여 있고 특히 문재인 정권 대통령뿐만 아니라 기업은 커다란 피해를 보고 국민은 완전히 체면이 손상이 되는 참으로 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사태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일 간에 직접적으로 풀기가 대단히 어려운 국면으로 진화될 것입니다. 결국은 미국이 개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한다면 미국이 개입하는 시점을 하루라도 빨리 당겨서 정말이지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만 트럼프에게 SOS를 보내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외에 제가 봤을 때는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모든 게 깡통 대통령의 반일 선동 때문입니다. 무슨 대통령이란 사람이 고리 원자력 발전기 1호기를 폐쇄하는 이런 또 이 국가에 해를 끼치는 이런 세레모니를 하면서 후쿠시마 원전 사태 때문에 1368명이나 죽었다고 하는 아무런 근거 없는 깡통 이야기를 해서 일본 외무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항의를 받았습니다. 일본 정부로부터. 일본을 그런 식으로 자극해놓고 3.1절 때는 이 나라의 국사편찬위원회가 3.1운동 때 사망자가 934명, 최대 934명을 넘지 않는다라고 공식적인 역사적인 판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란 사람이 세계인들이 듣는 기념식에서 7,500명이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라고 하는 조국이는 2만 명이 죽었다고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하는 말을 하니 아니 일본의 아베 정부가 이 정권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예? 징용 문제 이전에 저 정권은 뭐 과학적인 어떤 그 근거나 합리나 신뢰성이 참으로 없는 정권이다. 깡통 정권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정말이지 무능한 정권, 입 큰 개구리 조국, 깡통 개구리 정권입니다. 감사합니다.